자,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행사 드리는 주식클래스 주식살롱 해창무입니다. 오늘도 혼자 하죠. 요즘엔 또 혼자 합니다. 예, 혼자 하는데 아마 컨텐츠가 두 사람이 같이 할 때는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눌 때는 두 사람이 같이 하는데 지금 9월달, 10월달 넘어오면서 뭐 특정 섹터를 논하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약간 매크로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슈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내용은 1년에 3번 이상 항상 다가오죠. 또 실적 시즌 이야기인데 뭐 주가라는 게 과연 많은 투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빠지고 실적은 나빴는데 주가는 반등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방송 몇 차례 보니까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다는 표현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도 또 있죠. 미국에서 갑자기 펩시콜라의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경기가 좋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기준점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실적 시즌 3분기의 주요 일정과 투자 포인트 그리고 왜 미국의 실적 시즌을 바라보는 것과 한국의 실적 발표가 다른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자,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 표는 뭐냐 하면 약간 그런 로고가 잡혀 있습니다만 미국은 이제 10월 16일 다음 주 10월 3주째로 접어들어서 가장 굵직굵직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대부분 지금 표는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기업들의 CI 로고가 있는데 제가 동그랗게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한국 기업과 좀 상관이 높고 또 미국의 나스닥 지수라든지 S&P 지수를 비중치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많이 좀 선정을 해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테슬라죠. 테슬라가 이제 10월 18일 날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부터 보게 되면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한국과 중요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게 이런 거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테슬라의 주가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과 한국이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관련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이 움직일 때는 테슬라가 중요한 거고 만약에 테슬라는 주가 올라가는데 한국의 배터리 주식이나 테슬라 관련주가 주가가 요동을 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데 눈을 팔아서 BMW나 벤츠나 중국의 CATL을 보고 있다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23년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테슬라의 영향이 높으니까 10월달 실적 시즌에 첫 번째 주목할 기업은 테슬라가 될 것 같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구독형 OTT 관련 기업인데 우리나라 지금 23년도에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주요 콘텐츠 기업들의 주가가 허지부지하고 얼마 전에 무빙이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된 무빙이 세계적인 히트를 쳤습니다만은 정작 그 무빙의 제작사 NEW, 뉴에 같은 경우는 뭐 반영 없었으니까 제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밑에 다음 주에 이제 메타가 있습니다. 메타가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실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 예전 메타의 주가 상승 흐름이 그런 게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 주가라는 게 여러 가지 이하를 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메타라는 기업이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23년도에 새롭게 만든 스레드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 갔을 때는 SNS, 소셜 플랫폼 일정으로 갈 거고 만약에 메타의 주가 상승이 AI라면 아니면 초거대 언어, 라마라면 또 네이버, 하이퍼크롭, 엑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건 그리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메타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트래픽의 증감에 따라서 실적을 평가하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볼 거는 인텔인데 인텔은 조금 중요해요. 예전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전이라 그러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요. 왜 그러냐면 올해 23년도에 가장 핫한 게 바로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는 11월 달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테이블에는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텔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뭐 우리가 기존에 메모리를 만들었습니다만은 HBM 관련 반도체도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자체 파운드리도 양산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과거보다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포드를 왜 표시를 해놨냐면 10월달 실적 시즌에서는 포드도 보셔야 됩니다. GM하고 포드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 접어들어서 미국에서 파업을 하고 있죠. 여전히 지금 파업이 진행 중인데 파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딜레이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포드와의 비즈니스,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속도 조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가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결에서 이 포드나 GM의 실적 발표를 봐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컨콜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포드나 GM이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에 변함이 없는지 그걸 체크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몇 개 기업들 좀 지켜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미국 기업들을 볼 때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매출이 얼마, EPS가 얼마 이걸 많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식은 실적이란 거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나온 과거 데이터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실적 발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실적 발표에서 좋으면 올라갑니까? 아니죠. 왜? 실적은 지금까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어 온 것들 쉽게 말해서 현재 주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게 엇박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실적 발표 결과보다는 앞으로 어떨까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어떤 가치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 포드도 GM도 실적 자체가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퀄컴이라는 기업을 한번 넣어본 거는 사실 23년도에는 퀄컴의 실적 발표는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로고 조금 작으셔도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는데, 퀄컴은 전 세계 스마트폰 AP의 1위 회사거든요. 그럼 이건 퀄컴의 실적 발표는 뭘 해석할 수 있냐면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 스마트폰 관련 주들이 앞으로 내년에도 좋을까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바로 직결되는 휴대폰,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 전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3분기에도 퀄컴의 전망치는 생각보다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메모리 업황이나 스마트폰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어두울 수 있지 않겠나 볼 수 같고, 애플 이야기가 있는데 애플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시장의 충족을 기대를 만족을 해줍니다. 이런 관점인데 이걸 뭐 다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과 가장 관련이 높은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미국의 주요 테크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의 실적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 뭐 일라일리라든지 머크라든지 암젠이라든지 제약바이오 회사가 많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한국의 제약바이오 회사와 바로 연결되지는 않죠. 그건 왜 그러냐면 결정적으로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와의 결과와 판단을 가지고 한국을 평가할 때는 우리나라 기업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중요한 거고, 그거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자료를 하나 봐드릴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 다 좋은데, 뭐 이게 사실 지수만 올라가고 제 거는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말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 있어요. 삼성전자 올라가면 장 나빠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에코프로 BM이는 에코프로만 올라가면 다른 종목 나빠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종목의 쏠림이 강하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쏠림은 다시 원위치가 되질 않습니다. 자, 잠깐 아까 제가 미국 실적 발표 볼 때 테크주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구도는 생각보다 바뀌지 않을 겁니다. 나스닥 100 종목의 지수 구성 종목을 보게 되면 역시나 7개 종목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건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의 시가총액입니다만 크게 퍼센테이지는 약간의 변화는 있겠죠. 그러니까 100 종목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이것을 우리는 매그니피션트 M7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들이 나스닥 100 기준으로만 해서 벌써 50% 정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 미국의 실적 시즌은 생각보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딱 7개 종목의 실적 발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국 정시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으로 AI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고, 애플 하나만으로도 애플은 지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아이폰에 대해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아이폰 관련주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을 보기 때문에 아까 다시 돌고 왔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 실적 발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빅테크 관련주 위주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게 좋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다른 자료를 하나 조금 더 보시면 이게 더 근거 있는 흐름이 되는데 자주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엔비디아만 올랐고 다른 건 오르지 없다고 하죠. 지금 보는 화면에서 많이 오른 거 구색이 돼요. 최근에 10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2006년부터니까 참 이 자료를 준비하신 분에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근데 올해 2020년 이후만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달라진 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프에 누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볼 수는 있긴 있어요. 이건 약간 그래프의 조작입니다.
갑자기 제가 영상을 보면서 왜 했겠냐면 이게 이평선의 함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데이터가 2020년 접어들어서 빅테크 종목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상대 비교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수가 올라와서 그런 거거든요. 아마 10년 전 2010년도에도 일정 부분 이 정도 계리는 아니었지만은 미국 주식에서도 상위 종목의 비중이 높았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2000년대 중후반을 넘어오면서 결정적으로 전체적으로 글로벌 성장 자체가 이제는 그 제조업에서 약간 테크 기업으로의 어떤 전환이 있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바라볼 때도 사실 이러한 빅테크 쏠림이 지수를 가져가는 흐름 자체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실적 시즌, 한국의 실적 시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3분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실적 시즌을 바라볼 때도 당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LG엔솔 같은 배터리와 반도체 실적,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현상보다는 섹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 전체적인 논점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 쪽에 반도체 배터리에 집중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 가지 이제 조금 결론 아닌 결론을 조금 내드리려고 한다면,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잠깐 하거든요. 이제 지금까지는 다 좋았는데, 아니, 이상하게, 한국 주식은 실적이 좋아도 빠지고, 또 실적이 나쁘면 더 많이 빠지고, 미국 주식은 실적이 나쁜데도 올라가고, 또는 뭐 조금 나빠도 배당 많이 준다 그러면 올라가는데, 여기에 하나 이 자료, 신문 자료가 결정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빅테크 주주들의 주주 환원율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냐 얘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배당금도 있겠죠. 배당금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도 있겠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환원율을 놓고 보면 그 94.2%가 나옵니다. 메타는 84%, 구글이 80%, 심지어 엔비디아도 64%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애플의 주주 환원율의 거의 4분의 1입니다. 하이닉스는 8분의 1이죠. 네이버.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역시나 미국 주식은 좋은 거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함께하는 시간의 포인트가 실적 시즌을 바라보는 포인트잖아요. 왜 미국 기업들은 실적 발표했을 때 그렇게 우호적이고, 한국 기업들은 실적 발표에 냉소적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표가 하나 됩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실적이 나쁘더라도 한국 기업 대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주주 환원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느 정도의 실적의 업다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율이 낮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우리가 연말에 받는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의 성향 자체가 미국 기업 대비 낮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 평가에 주목하는 영업이익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좀 정리가 됐나요? 왜 이 바로 질문이죠. 돌고 들어서 왜 미국은 실적 발표할 때 매출액과 주당 신이익을 보여주고 주당 순이익, EPS를 보여주고 한국은 실적 발표할 때 항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여주는지가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순이익은 바로 주주 환원율과 직결됩니다. 그럼 올해 이제 결론을 생각한다면 올해 2013년도 3분기에 실적 시즌의 주요 포인트는 과연 주주 환원율일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전체적인 주주 환원율 같은 경우는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실적 자체 전체적인 파이는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테슬라든 메타든 애플이든 뭐 모든 기업들, 우리나라 삼성이 하이닉스, 엘슨도 마찬가지고 과연 얼마나 앞으로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는가, 그게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 긍정적인 비전은 매크로라는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돌을 던져놓고 본인들의 투자 사이클을 이상 없이 진행한다.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애플이 만약에 전국 글로벌 기준으로 성장 둔화를 염려해서 아이폰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주춤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애플워치의 출시, 아니죠. 비전 프로의 출시 시점을 늦춘다든지, 그러면 그 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좀 빠질 수가 있는 거고, 아이폰의 인도 생산의 판매 공장 증가 자체를 계속 지속한다고 만약에 비전을 발표하게 되면 그거는 아이폰의 성장에 이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해보다 지금 발표되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결과치보다는 그들이 제시하는 가이던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조금 어려웠나요? 어려웠지만 좋아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